문화계에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했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게 되면 단순히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형태의 공작 정치를 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판사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판사들이 임용되지 못하도록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변협 선거에도 구체적인 사찰을 하면서 대한변협 선거에서 그런 보수적인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단일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도 비리 정치인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국정원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방위적인 걸쳐서 사찰을 행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협조적이지 않거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형사처벌, 세무조사 이런 불이익들을 주는 그런 공작 정치를 시도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신부님의 뒷조사를 하라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언론 부분에 대해서도 처단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언론에 대해서도 사찰과 그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대해서도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들을 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국정에 대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협력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해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공작 정치를 진두지휘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사회는 사법, 행정, 입법이 3권이 분리돼서 전제, 왕권을 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법부를 통제해 두려고 하고 있고 입법부를 통제해 두려고 했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있을 민주공화제의 기본 골간들을 흔들고 있었었고, 또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비판을 통해서 이런 민주질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언론의 재갈을 미리고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이런 각종 압박을 통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검이 단지 문학의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런 청와대에 있어서 공작 정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 특검이 시간이 모자라서 다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이어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도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 김영한 업무 일지에 나오는 청와대 공작 정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조사한 내용들을 국회 차원에서 백서로 남겨서 역사적으로 다시는 우리 민주헌정의 역사에서 청와대가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교훈을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일지를 보면 한마디로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 각 요소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등 이 권력자들이 주요 요직에 자신들의 부역자들을 앉혀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신 공작을 애국이라고 칭송하면서 이들이 떠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만을, 자신들의 자리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그리고 휘둘러왔던 모든 권력들을 정의라고 외쳤던 그들의 문제점들은 김영한 전 언론수석의 업무 일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몫이고요. 같이 함께 해야 될 것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상을 반드시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창익입니다. 망자의 비망록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치하 4년 동안 전교조는 법적 위상이 7번이나 변화했습니다. 일찍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전교조를 벌레 취급을 해왔습니다. 노동자 서민 대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지배계급의 속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극단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망자의 비망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전교조의 사찰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 조직적인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실세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지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징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동안 4일에 한 번씩, 또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는 또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주말 없이 매일매일 청와대가 수뇌부의 회의를 통해서 전교조의 이 말살 음모를 서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은밀한 공작 정치의 소산이고 과도한 직권 남용의 결과이므로 이것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자의 비망록에 나타난 사실과 진실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도 나서서 힘써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곧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실행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우리는 초기부터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바 이들의 구속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기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기소와 재판 절차가 아직 남아있고 다른 혐의들은 아직 수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지위와 행태를 놓고 보면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데 적극 관여해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문제 외에도 고 김영한 전 민중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하고 실행한 공작정치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봐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지시, 법원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시도,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 세월호 가족들의 농성에 극우 세력의 동원과 김용호님에 대한 사찰, 전교조 법의 노조화와 전방위적 탄압, KBS 등 언론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이 그것입니다. 블랙리스트도 위 업무일지 기준 내용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바, 우리는 이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들이 실제 기획되고 집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업무일지는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전부가 철저히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사회의 헌법과 법령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도의와 규범까지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는 비선실세의 국정을 의탕하였고 공식적으로는 실세 비서에게 공작 정치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위 내용을 수사할 의지가 없고
특검은 위 내용까지 수사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위 업무일지에 사찰 및 감시의 대상이 된 제 단체들과 주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우선 국회가 나서서 위 업무일지의 내용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 사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이 사안을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 같은 국정농단 의혹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청와대가 행한 공작 정치의 일단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이들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낸 것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바 국회 차원의 조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과 국정원을 비롯한 유관 부처의 관료 등의 혐의 확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행한 공작 정치의 행태가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다음 어느 정권에서 또다시 그런 행태가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공작 정치의 폐해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나 청문회 준비에 착수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이 사안을 다룰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소속단체는 4.16 가족협의회,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소개해 주신 김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님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진실을 알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